즐거운 투자 생활 주식오락관 2부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가기도 전에 무디스가 미국의 중소형 은행주들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미국 증시는 하방 압력을 받는 듯 했으나 이어지는 연준 총재들의 발언으로 하방 압력을 조금 제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증시는 오히려 디커플링을 보이면서 오랜만에 탄력이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시총 상위단들의 상승으로 1%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코스닥은 살짝 내리면서 출발했지만 빠르게 상승 전환하면서 무려 2% 가깝게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2차 전지를 다시 돌아보게 했던 하루였죠. 2차 전지는 나갔던 수급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셀 장비 전반적으로 좋았는데요. 2부에서는 오늘 또 뜨거웠던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약 바이오주들도 오늘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이와 관련한 타점 전략까지 받아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단에 보이시면 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꾹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최이로 이렇게 검색하시고 방을 직접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시간 동안 함께 해주고 계시는 최인호 전문가님의 실력을 수익률표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전문가님께서는요, 이렇게 튼튼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쌓아주십니다. 일단 오늘 두각을 보인 바이오주 벌써 3개나 있죠. 현대바이오 3거래일 만에 무려 31% 넘는 수익 담아주셨고요. 삼성제약은 당일로 8% 넘는 수익, 위에 카나리아 바이오도 12% 가깝게 챙겨주셨고 필살기 종목들도 확인됩니다.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도 하루 만에 5%의 수익 쌓아주시면서 8월을 기분 좋게 또 시작을 해주셨고요. CJ제일제당 8%, 그리고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필살기 종목이었던 SOE를 5% 수익 실현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형주, 중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주시면서 마음의 AI 그리고 오픈롤 같은 종목들로 또 당일 수익으로도 또 빠르게 수익을 실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또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인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이리스크보다는 좀 더 편안한 수익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탄탄한 종목을 또 2부에서 또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1부 종목 더해서 2부 종목까지 받아가시려면 노란톡방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2부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오락관 2부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자, 또 주식 오락관 2부를 맡게 되었네요. 1부에 이어서 2부 진행하는데 1부는 아까 전에 국제적인 글로벌적인 시황과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2차 전지를 좀 설명을 드렸다면 자, 2부에는 시장에 국내 이제 시장에서 좀 뜨겁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그게 계속 있을까? 대부분 걱정과 우려가 섞이지 않을까 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다들 저 방송을 아시고 저를 옛날부터 다른 타 방송에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바이오 전문이죠. 원래 저 수의학과 나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쪽 섹터는 진짜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말을 더 아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괜찮은 종목들을 제가 선별해서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 증시에 대한 방향성과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식은 남의 말 듣지 말고 본인이 믿고 가치가 있는 종목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다 보면 저보다도 더 그 종목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국내 증시 오늘 코스피도 2,600, 그다음에 코스닥도 900, 상당히 양호합니다. 자, 미증시는
하락을 했는데 국내 증시는 양호합니다. 왜 양호하냐? 중국 증시도 떨어졌고 홍콩도 떨어졌고 일본도 떨어졌고 대만 각권도 떨어졌고 이 오늘 아침에 제가 10시 반부터 시작 한참 시장 어려울 때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음봉 양봉을 하면서 시장을 탄탄하게 받아주더라고요. 거기에는 삼성전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만 전, 6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다시 이제 도약을 위해서 삼성전자가 올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강하게 좀 뛰었다는 점, 요 점이 조금 우리 증시를 2,600 끌어올렸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일단은 우리 국내 시장도 지금 실적 발표 숫자가 찍히는 시절이 이제 2분기가 거의 끝났습니다. 대부분 대형 종목부터 시작해서 올해 하반기를 한번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조금 시장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2분기 실적 발표가 일단 막바지입니다. 뭐 미증시도 막바지겠지만 일단은 테마성 시장으로 돌아갑니다. 이 테마성이란 게 뭐냐면 실적도 없어. 그냥 로보트라는 종목은요. 뭐 말 갖다 치기 좋죠. 뭐 어차피 어찌 보면 이 테마는 반사기꾼입니다. 반사기다.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기업은 물건을 만들고 그걸 만들어서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을 내서 수익을 내고 난 뒤에 그다음에 주주 참여자에게 수익을 주고 기업은 계속 커져 나가고 그에 대한 또 일부분을 R&D 연구 개발을 쓰면서 기업은 항상 제조를 기반으로 두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의 방식인데 지금의 기업은 재택근무도 있을 수 있고 공간이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지금은 세상이 다원화, 이원화, 양방향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리타분한 시절 때처럼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2개 싸가 댕기고 그런 우리가 옛날 사람과 지금 어린 20, 30대 애들 뭐 쉽게 말하면 금융위기도 모르고 그때 뭐 아들이 뭐 알겠습니까? 국민학교도 채 안 되는 애들인데 지금은 30대가 되었지만 그런 애들과의 사고의 차이예요.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그 사고 차이는 분명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TV 보고 계신 시청자인 선생님들이 어찌 보면 저보다도 더 멀리의 길을 한 수를 더 뜰 거라 생각합니다. 장기와 똑같아요. 수는 항상 시간의 흐름, 시간론이라는 게 역사적인 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조지표에서도 공부하는 게 바로 시간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차피 그 시간이 되면 올라가고 그 시간이 되면 내려가는 거는 이건 운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 발표가 막바지 들어오면서 테마성 시장으로 로봇이라든지 뭐 AI, 챗 GPT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지렁이 마냥 비 오고 난 뒤에 올라온 지렁이 마냥 기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또 수익을 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종목을 관심이 없으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을 끝까지 봐야 되나? 시장은 21세기, 20이 계속 올라갈 건데 내가 도태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본인은 본인의 관심 있는 종목만 시장에서 반응하는 종목만 보더라도 수많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업황과 종목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좀 올랐는데 의료 시장의 로또는 우리 국내 시장은 국내입니다. 국내는 뭐니 해도 의료기기예요. 자, 그걸 말씀을 드리자면 참 복잡하고 많습니다. 세계적인 뭐 베링거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화이자라든지 뭐 얀센이라든지 그 세계적인 다국적인 뭐 일라일리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근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키 공장에 제조 주문하면 그냥 위탁 방식에 하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이라 보면 돼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바이오를 좀 깔아먹는다 할 수 있지만 이 시장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복제품이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제네릭이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부분이 우리는 그걸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팔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복제 아니면 특허가 끝난 걸 만든다. 그게 바로 우리의 아주까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걸 할 수 없죠. 우리가 의료 시간이라든지 기간이 그다지 큰 나라가 아닌데 뭐 구한말 이후부터 들어왔으니까 의료 역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그 점이 어찌 보면 우리 증시에 조금 뼈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오히려 차라리 의료 미용 같은 뭐 이렇게 척추 임플란트, 뭐 이빨 임플란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계
이게 복강경 수술하는 기계라든지 의료기계 이런 쪽이 어찌 보면 의료 시장의 로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 텐베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바이오 종목에서는 절대 텐베거 나오기 힘들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고 역사는 말을 해준다. 10년 전까지 한번 차트를 열어보면 10배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시면 의료기계가 더 강하다. 그리고 오늘 지금 올라가고 있는 바이오 상승은 혼합형적인 겁니다. 혼합형. 왜 바이오가 올랐어요라고 말을 하면 다 누구는 이럴 겁니다. 코로나가 재발을 해가지고요. 6만에서 8만 명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이 조금 조춤하고 내년 되면 좀 빠진다. 금리까지 할인해 준다니까 특히 현금화가 좀 덜 된 이는 바이오업들이 다시 현금을 갖다가 다시 유동성적인 부분에서 다시 또 오면 다시 이렇게 뭔가 재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맞을까 하는 기대감 이런 데 심리에서 온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갖다 붙이기 좋은 어쩌면 호떡집의 설탕이에요. 이게 혼합형 상승세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를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올랐어요? 물어보면 한번 물어보세요. 앵커님. 오늘 바이오 왜 올랐어요? 물어보세요. 오늘 그 비만. 비만.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시장을 당뇨. 보시는 네. 분들은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이거 보노노 디스크라는 그 덴마크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위고비가 이제 다이어트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일라일리라는 게 전 세계 바이오의 전 세계 미국의 넘버원이에요. 그렇게 아까 전에 그 미국의 S&P 500을 체크하면서 아까 1부 때 말씀드린 그 회사인데 이제 그 회사에 이제 파운제로라는 당뇨 약이 있어요. 그 당뇨 약의 효과가 비만까지 같이 돼.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그게 주가가 올라가니까 14%까지 올랐거든요. 갑자기 한미약품이 COM 제조 우리도 이제 위탁받아서 제조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 오늘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있으면 우리 공장이 납품하겠네. 그런 기대감.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바이오가 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방법이 뭐냐면 그쪽은 우리가 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지만 이 바이오는 우리는 그냥 저 밑에 그냥 개울가입니다. 개울가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좀 충격적이지만도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알고 진입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코스피나 코스닥을 이 바이오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의료정밀이라든지 의약품에 보면 퍼센테이지가 전체 시총의 코스피의 5.4%입니다. 5.4%. 두 개 합해봐야 두 개 의료와에 관련된 걸 해봐야 6%가 안 돼. 채 안 돼. 코스피 100%의 6%입니다. 그게 크지는 않아요. 종목은 많지만. 자,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제일 큰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 실적도 탄탄하고 그러니까 제조회사다 보니까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있죠. 그다음에 한미약품 오늘 한번 빨간불 크게 났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유한양해 요 정도까지만 어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탑5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조금 한번 제가 종목을 한번 보여주고 싶네요. 자, 일단은 코스닥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스닥도 그러면 뭐가 있냐? 코스닥은 어차피 기술주 중심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코스피에 대해서 상당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비중 시총이 그러니까 코스닥이 100%가 있다면 이거는 한 7, 8%예요. 8%. 그래도 많죠. 여기에 모든 우리 바이오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8%가 이게 들어가 있는데 오늘 등락률도 보시면 평균적으로 4.5% 정도 올랐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우리도 시장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나오는 게 바로 저게 바이오, 의료정밀 요쪽 부분입니다. 이렇게 의료정밀이고 제약 요 섹터입니다. 요쪽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오늘 8%에 해당되는 건데 자, 코스닥에도 보시면 제일 큰 회사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합하게 된다는 이슈거리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로 다시 빠져나갈 가능성이 거의 99%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또 폐암 관련된 거, 그다음에 메디톡스, SD팜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 빨간불 크게 떴지 않습니까? SD팜, 삼청단 제약들, 조그만 회사들부터 그다음에 탈모에 관련 바이오니아들 기술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보여줬던 코스피에 이 종목에 더 관심을 가지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미약품, SK바이오사이언스, 유한양에 왜 가져라. 그거는 좀 차트를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드리기 앞서서 우리 앵커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넘겨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안에서 바이오의 상황 위주로 좀 담아봤는데요. 실적 시즌 막바지 테마성 시장에서 바이오는 이 미국 글로벌 회사와 연관해서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기술을 찐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을 옥석을 가려야 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는 이미 수익률표를 보시면 지금 바이오가 움직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바이오 보시면 3거래일 만에 31% 먼저 또 가져와 주셨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12%, 삼성제약은 당일로 8% 넘는 수익을 챙겨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벌써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들로 새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최근 수익률을 또 쌓아주셨고 또 오픈롤도 84%를 당일로 상장하자마자 잡아주셨고 마음AI는 분할 매도로 총 27%를 쌓아주셨습니다. 또 8월에도 필살기 종목의 탄력성이 굉장히 좋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도 5%가 넘는 수익 자랑하고 있고 CJ제일제당 8.39% 그리고 S오일은 지난주 필살기 종목이었는데 단 5거래일 정도 보유하시고 5.41%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요. 튼튼한 필살기 종목으로 수익을 안전하게 쌓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 또 대비를 해 가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의 시황 이야기를 좀 더 풀어봤으니까 이제 전문가님 시황 이야기 하시면서 바이오 관련해서 많이 담아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 수의학과 나오셨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더 쉽게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쉽게 설명 못하죠. 제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편하게 말하려면 막 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바이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바이오라 써놨지만 이 바이오라는 뜻은 영어로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어째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재도 많고 여러 가지 기술을 갖다가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고 새로운 병이라든지 난치병도 많이 생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끝없는 어찌 보면 사람이 생활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같이 계속 끝없이 가져가는 악어와 악어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 바이오 현실점에 대해서 좀 낱낱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동맥경화. 이 동맥경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언론에서 봤던 동맥경화. 동맥경화 우리 앵커님 뭔지 아세요? 동맥경화. 돈? 동맥경화. 돈이 아니고 동맥경화. 아, 동맥경화. 예. 의료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혈관. 혈관이죠. 혈관이 이제 안에 막히는 거죠. 막혀가지고. 굳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 몸의 인체의 혈관의 길이가 얼마큼 될 것 같아요? 그 지구 한 바퀴 돈다고. 지구 2바퀴 반이에요. 아, 2바퀴나 돼요? 사람 지구 2바퀴. 그러니까 이 두 바퀴 반이 우와. 어디서 막히냐? 위에서 말이면 뇌졸중, 뇌출이 되는 거고 어. 밑으로 내려오면 심장이 심장.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질병, 암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암도 치료도 하고 면역 치료라든지 자가 치료, 그다음에 표적 치료, 항암 치료로 다 치료 가능해요. 그리고 또 높은 거는 좀 힘들겠지만 근데 제일 더럽고 힘들고 위험하고 우리가 꼭 이 병은 안 걸리는 게 대부분 뭐 파킨슨 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매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만큼은 걸리지 말자. 그런데 이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가 동맥경화 걸릴 판이에요. 왜냐? 금리가 너무 올랐죠. 금리가. 아. 금리 때문에 작살나는 금리. 그러니까 돈 없으면 바이오도 다 때려치워야 되는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시총이 자기 재산 까먹기식에 실적 안 나오지. 아직까지 뭔가 나온 것도 없지. 그다음에 기술 이전도 없지. 그러니까 제가 뭐 좋더라. 좋은 건 다 알아요. 근데 결과는 없대.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형 종목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다음에 이 바이오 업계의 특징은 이 금리 안정화 구간에서는 아무 슈팅이 나와요. 그 구간이 오늘이에요. 오늘. 그게 오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좀 안정적으로 금리가 내년에 좀 내린다. 뭐 연준이 뭐 이야기를 하니까 그에 대한 부분이 있는 그다음에 미국의 바이오적인 부분이 좀 꿈틀거리기 때문에 같이 동반적인. 근데 저는 2주 전부터 뭐 대웅제약부터 시작해서 진입해서 우리 앞에 노란톡에 계신 시청자분들 다 수익도 낸 거에 이게 나온 게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또 종목 중에서 거의 바이오들 대표적인 거를 대부분 알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에서도 항상 수익을 많이 내었습니다. 자, 글로벌 제약사라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사들의 상위는 다 미국입니다. 단연 미국이 톱이고 모든 기술과 원천 기술, 확보적인 여러 가지 특허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만료 시점이 되면 그 특허 만료된 거를 앞세워서 복제약품들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요즘 인도라든지
이 중국 시장이라든지 좀 인구가 많은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서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그런 나라에서 인구 많은 나라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는 일본 같은 경우도 1억이 넘어가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고객사 확보가 부진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기술 원천 수출 지금은 작년부터 시작해갖고 일상만 되더라도 수출해 합니다. 아니 갖고 온나 내가 써줄게 외국의 글로벌 기업에 써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고성에서 만든 우리 바이오 젊은 친구들이 만든 이 어째 보면 신연구한 거를 헐값에 이 나라에 파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을 뭐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K바이오 현실은 주도형이 아니에요. 어떻게 주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모든 자본주의 사회의 배팅은 캐시와 현금과 자본 구조와 기술과 혁신이에요. 이 혁신이 절대로 지금 시장에는 우리나라는 되지 않는다. 우리가 종합병원만 가더라도 모든 기계, 링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수입품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에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위탁 개발. 우리가 80년대, 70년대 부산의 신발 공장, 나이키, 아식스, 아디다스 신발 공장처럼 위탁 생산, 그러니까 CMO 방식이 우리의 사실은 제약의 현실이다. 그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기업들은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것 마냥 하는데 지금까지 박셀 바이오는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신풍제약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30 몇 배씩 올랐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의 집안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고 이병철 회장님, 1대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일제당이 있어요. CJ 제일제당. 사카리라든지 설탕에 관련된 밀가루 관련된 CJ 제당이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 2대 회장님이 있고 3대 지금 이재용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상당히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투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미래의 먹거리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생산 라인이 확실하게 갖춰져만이 외국계 기업에서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도메스틱 구조에서도 우리 중국과 일본, 아시아를 다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허브적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삼성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미국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 셀트리온 카페 잘 만듭니다. 혈관 주사제를 근육 주사제로도 만들고 이 회사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이 카피 제품이 어찌 보면 신격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폐암이라든지 이는 관련된 스카이팩이라고 불려요. 스카이팩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까지 계속 커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주가들이 사실은 다 안 좋아. 보면 고점 대비 거의 어디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미끄럼틀처럼 쭉 이렇게 차트가 있으면 다 이래요. 다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그나마 유한양행이 조금 차트가 우상방하면서 위에서 박스권에서 이렇게 돌면서 상당히 고점을 찌르고 있는 좀 지금 종목 중에 제일 좋아요. 아까 향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라일리가 이제 하면서 CMO로 해가지고 된다는 기대감, 줄지도 안 줄지도 모르는데 그 기대감에 오늘 조금 높은 오늘 점수를 좀 주고 싶은데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위탁 개발 생산, 우리 신발 공장처럼 위탁 개발 시장에서 근데 옛날에는 고무신에다가 본드 붙였던 그는 발포제 만들던 금양 같은 그런 신발이 아니라 이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의약품, 생산, 설비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돈이 없어서 인건비가 싸니까 저렴한 인건비에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있다면 지금은 최첨단 설비와 시설과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글로벌 기업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좀 차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때와 조금 다르다. 그래서 너무 비약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이 된다. 그리고 세계의 공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세계 공장. 그러니까 기술은 미국이 20여 개의 기업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같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유한양의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글로벌 바이오 CDMO라든지 시장 규모는 연평균 15% 증가합니다. 전 세계 인구는 줄어드는데 유독 바이오 산업은 올라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 우리 앵커님께 질문 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가 평균 수명이 길까요? 미국 사람이 평균 수명이 길까요?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항상 뭐든지 우리나라가 자국주의죠. 우리나라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더해요.
뭐 식음료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뭐 음. 비만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더 오래 삽니다. 장수합니다. 오. 그러니까 그로 봤을 때는 사람이 가면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줄어들어. 고령화 시대 되고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900만입니다. 900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정치권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말도 많은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만 고령화 사회로 돌아가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는 감히 상상을 말할 수 없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이 시장은. 그래서 이 바이오 시장은 끝없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위기의 다리 건널 때까지 우리는 좋은 약을 먹고 그다음에 치료를 받으면서 이게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5년 내에 매출 1조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창출하려고 지금 일단은 출구 전략을 짜고 있는데 이건 쉽지만 않을 거예요. 의약품 수출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아까 링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JW 중해지약처럼 전 세계 링거하면 우리나라 링거 시장이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자체 생산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상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 플러스 바이오 시장인데 이게 아직까지는 출구 전략이 없어요. 그 누가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 좋더라 하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십시오. 내가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대감이다. 바이오는 기대.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도 오래 살고 싶고 모든 사람이 기대를 다 하고 있고 당연히 성장주예요. 성장합니다. 근데 이 성장이 얼만큼 할 주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1부 때 퀴즈처럼 저도 모릅니다. 자, 세 번째예요. 자, 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금방 왜 5개 기업에 관심을 가지라, 탑5에 관심을 가지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상반기 매출이 매출이에요, 매출. 1조 5,800억입니다. 1조 5,800억. 최고 아닙니까? 역대 최고의 실적을 놨어요. 역대 최고의 실적.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삼성바이오 지금 이 인천의 송도의 공장이 이제 계속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바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바이오 기업으로 이제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시장을 보고 수급을 보다 보면 수급이 몰리고 기관과 외인들이 투심해서 몰리는 종목에 가다 보니까 이는 좋은 종목들이 안 올라간다. 아이고 저거는 힘이 없다 하시는데 그거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업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는 종목들이 끝내는 크게 올라갑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2분기 손실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포함해서 645억이나 마이너스 났습니다. 근데 이게 실적은 마이너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또 한 1,000억인가 들어서 또 이렇게 또 미증시에 자기 연관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노바틱스라든지 이런 데는 또 투자한다고 좀 여러 가지 선전포고는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SK바이오사이언스한테는 SK 최태원 회장님의 야심차는 어찌 보면 이 전략 추구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스카이팩이라고 불리는 이 폐암에 관련돼 있는 균사균에 관련돼 있는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저는 분명히 빛을 발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투자의 정글 시간에도 제가 이거 10%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지금 계속 오늘 방송부터 시작이 많이 많았는데 영업이익이 126% 이게 사실 이게 올라오기 힘듭니다. 126%. 그리고 해외 사업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남미, 남미 쪽 이쪽에 매출 증가하면서 새로운 3세대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북미라든지 아시아, 아프리카가 아니라 저 지구 반대편 거기까지도 유한양행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영향을 보면 잼벌리 대회 오늘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멕시코 잼벌리 그 보이스카우트 애들에게 연수촌을 가서 내주는 것처럼 그게 기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친구들이지만 이 나이가 지나고 10년, 20년 후에는 이 사람들 현대차를 살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과 보다는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가서 K바이오, K제약사를 가라는 걸 알리면서 계속 끊임없이 도전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이란 것은 이 해외 영업 중에서 어찌 보면 큰 성과가 특히 바이오에서 난다. 그리고 한미약품, 아까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신약, 복합제 매출 상승으로 상반기 영업이익이 거의 1,000억대에 가까웠어요. 931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인정합니다. 이 바이오로서. 근데 바이오는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펀더멘탈, 매출, 영업이익, 현금 비중,
현금 이동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잉여부터 시작해고 다 봐야 돼요. 그러면 다 마이너스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은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뉴스를 보잖아요. 어떤 회사가 뭘 특허를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계 시장에서 얼만큼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나라는 그냥 뭐냐면 미국이에요. 미국 제약사와 바이오사와 연관되면서 우리가 뭐 CMO라든지 CDMO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 본인들이 봐야 돼요. 근데 내가 분명히 5개 분명히 다 설명했어요. 그 안에서 뉴스 찾아보시고 전에 뉴스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K바이오가 어디? 이 베트남 시장 인구 1억이 넘거나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이 아시안 시장, 이 아세안 시장의 교두보를 많이 틀고 있고 이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바이오사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라든지 뭐 방린이라는 그쪽 지역은 전자뿐만 아니고 이 바이오도 지금 계속 물류로 들어가고 있고 특히 사이공이라고 불리는 밑에 호치민 쪽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 기업들이 연락사무소를 두면서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하노이, 호치민, 하노이와 이 월남이라고 불리는 호치민 이 양국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지금 요즘에 인구가 미국하고 동일한 거의 3억대가 넘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 또 이렇게 들어가서 공장을 짓거나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조성하기 때문에 바이오도 지금 2차 전지처럼 이렇게 해외를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안 한다고 해서 성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장이 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많은 인구가 많은 나라들에게 타진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시장. 왜냐? 제네릭 같은 거, 복제약, 바이오 시밀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의료품 복제약이고 이거는 일반 의약품 복제약. 그래서 이 두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가짜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다들 아시는 뭐 의약품 보면 대개 보면 이게 이름만 바꿔서 나오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게 바로 복제약입니다. 복제약 시기가 대부분 끝나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는 우리가 미국보다도 일단은 평균 수명도 길고 그다음에 만들 수 있는 기지가 풍부하다. 그러니까 기술은 없지만 하이라이트 기술은 없지만 그걸 가지고 있는 특허 권한은 없지만 그 기술을 우리가 원료를 만들어서 생산할 수 있는 기지가 많기 때문에 제조로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바이오는 아직까지 유망한 파트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전문가님께서 K바이오의 상황을 낱낱이 이렇게 또 짚어주신 만큼 한편으로는 또 현실을 또 본 거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글로벌 확대 가능성도 또 확인을 했고 그리고 바이오 섹터 안에서 봐야 하는 종목 그리고 보지 말아야 하는 종목의 기준이 또 세워진 것 같습니다. 특히 소개해주신 탑5는 영업이익과 펀더멘털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그렇게 꼽아주신 만큼 수익률표에 이미 바이오 관련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늘 이렇게 또 뜨겁게 달아오르기도 전이었는데요. 현대바이오 이거래일 보유하시고 31%, 카나리아바이오도 11%의 수익, 삼성제약도 8.36%를 당일로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오실 때 지난주 필살기 종목이었던 SOE를 5.41% 또 담아주셨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것처럼 대형주, 중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가시면서 비중을 좀 묵직하게 그리고 수익은 또 크게 수익 났을 때 자랑하실 수 있는 만큼의 수익을 또 쌓아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전문가님과 내일부터 당장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 관심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좀 들어봤으니까 이제 5개의 그 탑5를 하나씩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첫 번째가 삼성바이오로직스네요.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나라 대표로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지금 인천에 있는 송도에 지금 계속 이 기지들이 계속 사공장까지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시총이 얼마인 줄 아세요? 대충 얼마 될 것 같아요?
30조. 57조예요. 57조. 아, 50조 하려다가. 제가 뭐 허접한 거 가져왔습니까? 거의 조 단위가 57조입니다. 이거는 뭐 2차 전지 웬만한 기업들 한 수십 개 가져와도 안 되는 기업이에요. 자, 그만큼 매출이 되게 높다는 뜻이고 이 사공장 수주, 이 사공장이 제일 중요하고 오공장도 계속 늘어갈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글로벌 기업으로서 제조, 위탁 제조 생산으로서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날 회사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입니다. 사람은 아프고 다치고 병들고 늙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을 이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하는데 자, 재밌는 거 보세요. 이 1년짜리 차트예요. 고점이 92만 2천 원. 제가 타 방송사에서 100만 원 감비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100만 원 못 찍고 92만까지 딱 찍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면 내려왔어요. 어디까지? 70만 원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진짜 보시면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쭉 내려왔습니까? 하락이죠, 하락. 그러니까 추세는 하락. 하락으로 내려오는데 70만 찍다가 지금 요 근래 들어서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뜨지 않습니까? 거래량 뜨면서 다시 한번 이게 대바닥 시세에서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 21선도 치고 올라갔고 안정적인 선까지 올라갔고 80만 원까지 올라갔고 장기 이평선 120일과 240일을 이제 뚫으려고 이제 돌파 매매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리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 들어가고 싶으면 좋았는데 이게 언제 더 빠질 줄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를 보고 어느 정도 이평선이 안정이 됐을 때 들어가면 상당히 괜찮다.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바이오로스는 57조짜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팩을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1년 전에 13만 3천 최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시 엠파 하락을 받았던 종목이에요. 엠파. 그래서 저점이 6만 5천 원까지 6만 5천 원까지도 내려갔다가 8만 5천 원 지금 올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 이평선을 뚫고 이제 돌파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쭉 1년 동안 13만 원까지 왔던 종목이지만 이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 바이오 종목들이 항상 순환적으로 섹터가 돌다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지속성.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강하게 가다가 그냥 휘발성.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휘발성 테마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원래 바이오 종목은 오늘 같은 시장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원래는. 해초에 보통 보면 JP모건 헬스케어라든지 위암 학회 논문이라든지 암 연구회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적인 거라든지 뭔가 나올 때 크게 이슈가 될 때 그때 학회 때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1년에 4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휘발성 테마예요, 사실 휘발성 테마. 그래서 이번에 또 뭐 미국에서 이 비만 관련, 그다음에 뭐 아까 전에 다이아베티스 같은 당뇨 관련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들어갔던 사람은 상당히 좋겠죠.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시총이 7조예요. 7조짜리 종목입니다. 근데 실제로 시장 보면 더블 원래 14조짜리였습니다. 지금 주가가 1년 사이에 반토막이 밑에 내려가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저점이니까 지금은 살 수는 있겠지만 또 언제 몇 년이 저 종목 저 때까지 가려면 시간이 밥그릇 모양으로 U자로 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셀트리온이죠. 대한민국 사람들 국민주 누구나도 한 번쯤은 다 이 종목 한번 다 진입해보고 셀트리온을 다 들어갈 건데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한참 코로나 때 눈만 뜨면 올라갈 때 그때만 하더라도 뭐 엄청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1년 전만 하더라도 20만 7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20만 7천 원. 작년 여름에 20만 7천 원. 자, 그런데 저점이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지난달에 13만 9천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락식 엠파. 기술적으로 봐서 하락식 엠파. 그리고 상당히 램시마부터 시작해하고 지금 기술적으로 매출적으로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불구하고 시장은 이때 당시에 2차 전지라든지 전자, AI, 의료 반도체, 뭐 의료 기계부터 시작해하고 그는 정밀 쪽이 운송부터 시작해갖고 기계 쪽이 더 올라갔다면 이 종목은 오히려 거꾸로 더 내려갔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우물우물 올리면서 오늘 좀 자리를 잡았는데 오늘 15만 원대까지 15만 2천 원까지 종목이 올랐거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휴미라 복제약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큰 이슈입니다. 휴미라 다 복제약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자체적인 이름을 걸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복제, 뭐 바이오 시밀러 뭐 이렇게 말로서 이렇게 장난한 것 같아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 22조예요. 22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하는 바이오의 섹터 중에 이 종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종목. 자, 그러면 자리로서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종목을 보유를 하고 싶으면 삼바부터 시작해 셀트리온,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오늘 볼 종목입니다. 야, 이게 유독 지금 우리 앵커님도 보시는가 모르겠지만 코브라처럼 머리를 들었어요. 유일하게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 종목 중에서 이렇게 1년 전 차트예요. 근데 이 유한양행만큼 이렇게 이쁜 자리를 갖다가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21선에서 이게 이격은 좀 있지만 이게 박스권이라 보시면 돼요. 고점 79,000원에서 이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맥점만 잘 알고 진입만 잘 하시면 이 지금같이 휘발성으로 바이오 섹터 올라갈 때 저점에서 다시 한번 고점 묶고 다시 내려오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인데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이게 제약회사로서 제일 그냥 그 녹십자부터 시작해서 유한양행은 이제 보통 이렇게 바이오 회사보다 그냥 제약으로 대부분 시부를 많이 합니다. 캐시카우가 워낙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보시면 되고 이게 보통 그 전무치 같은 경우는 SSC라고 해서 신약 후보 물질 있는 거지만 이쪽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어요. 유한양행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유한양행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지금 기간 외인 연기금 그래서 투신사까지 지금 합동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지금 거의 한 20일 동안 이렇게 상당한 거래량을 지금 튀어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대바닥 시세, 바닥 시세만 알고 있다면 이게 채널식으로 해서 5% 이상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오늘 뭐 남의 제사집에 진짜 뭐 자기가 뭐 신나서 오늘 뛰어서 오늘 한번 크게 장대 양봉을 보는데 한미약품은 좀 주가가 그래도 템포가 항상 이게 급등락을 연출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어찌 보면 주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짜릿하게 묘미를 갖다가 느껴지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는 방법이 뭐냐면 한 달과 20 거래를 볼 거냐 아니면 240일 1년치를 쭉 볼 거냐를 봤을 때는 고점인 34만 원, 34만 9천 원을 일단은 위에는 한번 노출 한번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점 같은 경우에도 21만 4천 원. 그러니까 이 종목은 21만 4천 원과 34만 9천 원 안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채널을 끼기 때문에 지금 고점 이 지점을 돌파하게 되면 한 번은 떨어진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서는 한미약품을 진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계시다가 조금 일단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빠질 때 구간에서 들어가면 다시 재차 급등락으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시총 자체가 4조입니다. 4조. 그러니까 실적 나오고 매출 나오고 이런 종목들 기업 크고 이런 종목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큰 실수하지 않고 충분히 내가 이 지점에서 들어가더라도 시간 지나면 고점에서도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고 이 고점을 알아챘기 때문에 다시 기다렸다 보고 또 내려가면 또 수익을 내고 그래서 1년에 여러 번씩 아까 말씀드린 학회라든 여러 가지 모멘텀 봤을 때 3-4번 정도는 충분히 바이오로도 승산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5가지의 종목 모두 다 차트적으로도 자리가 괜찮은 종목이 있었고 또 조금은 지켜보다가 맥점을 잡아야 하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이런 종목들 맥점 잡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더라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전문가님께서 그런 매수 시점, 매도 시점 다 알려드리니까요. 이런 종목들 나도 공략을 해보고 싶었다 아니면 가지고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모두 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전문가님께서 지금 바이오 섹터 짚어주고
보여주고 계시는데 전문가님께서 수익률 보시더라도 바이오 섹터 안에서 이미 수익을 3개나 또 쌓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현대바이오 31.41% 단 2거래일 만에 실현을 또 해주셨고요. 카나리아바이오 11% 수익이 또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제약은 당일 수익이죠. 8.36%를 무려 당일에 또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해주신 만큼 전문가님께서 이제 바이오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더욱더 큰 수익을 또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런 앞에 봤던 그 최근 공약주의 수익률 보면 그 네. 종목들 3가지 다 바이오가 본격적으로 막 움직였다 했던 시기는 아니었는데도 그렇죠. 수익을 또 가져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더 움직일 거니까 더 탄력이 나오는 근데 건가요? 절대로 뭐 어떤 분야도 혹시 내부 거래에서 혹시 제약사에 기밀을 근데 기밀로 올라갔던 종목이 아니었어요. 시장의 분위기라 수급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바이오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약 우리가 뭐 이렇게 용각산이라든지 뭐 후시딘 연고라든지 필요할 때 약국 가서 일반 약품으로 사서 일반적으로 바카스라든지 마시는 이런 거는 제약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항암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거 어찌 보면 질병을 극복하는 그쪽을 보통 이게 바이오 섹터라고 대부분 두 개를 그냥 일반으로 다 나누어요. 일반 의약품과 이제 뭐 전문 의약품 나누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오늘 필살기 종목은 어느 쪽일까요? 그거는 이제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제약이라 하면 우리가 뭐 동아제약 바카스도 있고 뭐 가살면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뭐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 제약은 캐시카우라 해서 그런 기업들은 80년, 100년 꾸준히 크게 오르지도 않고 주가의 흐름 없이 계속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올라갑니다. 자, 오늘 내가 가져온 종목은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저점이 한번 딱 240일 1년입니다. 이동 평균선인데요. 자, 240일 저점. 이 저점이 거의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오늘 오전에 엄청나게 찍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오늘 이 노란톡방에서 우리 하다가 제가 이 종목 제가 오늘 방송에 가져 나갈 건데 우리 안에 계신 분들 이 종목 제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고 했는데 그게 순식간에 막 올랐는데 올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저께 빠졌기 때문에 채워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차트다. 그다음에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돌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하 5%. 저는 항상 5%를 안전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비중 10%. 비중은 10%로 들어가시면서 5%의 수익만 내고 나오자. 왜냐? 지금 시장은 바이오가 연말 하반기에는 상당히 큰 힘을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약간 글로벌 증시나 시장의 금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휘발성 단시간 내에 조금 허물어질 것 같은 시장의 분위기는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바이오보다는 아직까지는 쓰리고 못 먹어도 2차 전지다. 2차 전지 좀 저점에 빠지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바이오도 핵심이 있다. 모든 학생들이고 학반에서도 스카이대 학교 서울 연고대 가는 친구들은 딱 몇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가도 크게 뛰어오를 종목은 그렇게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종목을 선택한 거는 안전성, 장기 이평선을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 5%이기 때문에 수익도 5%. 그래서 비중은 10%를 갖고 가져가면 좋지 않나. 근데 종목 이름이 뭘까요? 모르시죠? 지금 알려드리지 않고 아래에 있는 QR코드로 제가 내일 신호로 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필살기는 오늘 또 급등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보여주신 차트를 보자면 이평선 돌파 매매가 가능한 종목으로 짧게 단기로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또 당장의 신호가 나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매수 시점, 매도 시점 같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보시면 이렇게 생긴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기만 하셔도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 꾹 누르시면 1초 만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 종목도 가져갔으니까요. 일부에서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필살기 종목도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최인호 전문가님과 함께한 2부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6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